네, 안녕하세요. 금감원에서 우수 앱상 받은 퀀트랙의 AI 보큐빅입니다. 톡사피엔스를 위한 퀀트랙 사용 설명서입니다.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퀀트랙 서비스의 핵심은 재무 분석이죠. 그리고 주식을 하는 기본은 재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재무 쪽을 잘 안 보죠. 그냥 차트만 보죠. 오로지 검색식, 파워 검색식, 재무 그런 거 봐서 뭐해. 근데 주식을 공부하면 재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컨트랙에서 일반 개인도 한 번만 보면 따라갈 수 있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오늘 따라가 볼게요. 스톡 엔트로플로이드에서 스톡 사피엔스로 가는 게. 주식하는 원시인에서 주식하는 사람으로 가자는 뜻이에요. 재무 분석은 안 하면 원시인에 가깝다는 뜻이지요. 근데 이제 서비스가 되니까 따라가면 되잖아요. 뇌의 크기가 커지게 된 가설에 이런 가설이 있어요. 생식을 하게 되면 원시인들은 생식을 했죠. 생식을 하게 되면 소화시켜서 창자에 큰 부담이 되겠죠.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생식을 하게 되면 창자의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된다고요. 뇌 쪽으로 에너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원시인이 불에 구운 고기를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화식을 통해서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뇌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뇌가 커지게 됐다는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화식은 재무 분석이다. 재무 분석 못했잖아요. 원시인들처럼 생식만 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재무 분석을 깔끔하게 해줘요. 그러면 주식하던 원시인에서 주식하던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재무 분석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보는 거야? 같이 따라가 볼게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재무만 볼 거니까 차트 안 봅니다. 진단. 뭘 보시냐면 이것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딱 요약이에요. 우리 요약 좋아하잖아. 포스코홀딩스는 기본적으로 예상 실적은 좋네요. 빨간색. 빨간색이 좋은 거예요. 시장 상황도 좋아요. 포스코 업종 상황도 좋고 그런데 재무 상태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중간이죠. 나쁘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것만 보시면 되죠. 이것만 보면 좋은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냐면 나머지 뭐 쭉 보셔도 되고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쭉 나와 있네요. 뭐 좋은 내용, 철강, 무역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분석 리포터입니다. 여기 보면 뭐 보시냐면 거미줄 같은 거 있죠. 거미줄 같은 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노란 선 있죠. 노란 선이 산업평균이에요. 그러면 노란 선보다 뿌적 튀어나오면 좋은 거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안쪽에 있는데 수익 성장성에서는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서는 쉽죠? 표를 보면 차트로 봐도 되지만 표로 보면 PGR, 수익 성장성이 평균은 업종 평균은 0.455 요 정도인데 이 친구는 4.6이죠. PGR, 그거 뭐였지? 수익 성장성이 좋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평균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무 쪽에서 재무 탭을 누르고 재무 정보를 눌러봤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게 또 나오죠.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예상 재무제표를 컨트랙에서 AI가 다시 분석을 해줘요.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따라가 볼게요. 예상 매출액을 점점점 늘 걸로 예상이 되죠.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상승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올라갈 걸 예상이 되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종목인데 주가에 기어가는 종목들이 가끔 있어요. 대표적인 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주목을 못 받은 거예요. 시장에서. 일반인 또는 외국인한테. 그런데 얘는 재무상으로 좋고 향후 3년치 예상 재무제표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주목받고 달리기 시작하면 이런 기업에는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른 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만 가지고도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도 뭐 어디야? 네이버에서도 PBR 이런 거 나오던데. 차이점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차이점인지 볼게요. 컨트랙 재무분석상의 특장점이 누군가 PBR, PGR 등등 혼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해했어요. 근데 업종 평균을 찾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찾아봐도 어려워요.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또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가치의 업종 평균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업종 평균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현재 서비스 내는 것 중에 컨트랙밖에 없습니다. 진짜예요. 업종 평균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PBR, PGR 막 공부했어. 그러니까 절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업종 평균을 모르니까. PBR은 뭐 보통 0에서 1이면 좋다. PGR은 0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근데 상대평가를 하니까 업종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가 판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PER, 주가 나누기,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그리고 이게 단기 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는 NA 표시돼요. 이게 뭐냐? 계산 못한다는 뜻이죠. 근데 컨트랙은 적자인 경우에도 음수를 계산해서 상대평가를 하죠. 이게 특장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재무분석 좀 한다는 개인들이 있어요. 정말 잘난 척하고 싶어. 오픈 채팅방 들어가가지고 막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 가지의 재무 정보가 있는데 위에서 한두 가지 조합해가지고 20년씩 딱 돌려보고 이야, 마법의 공식을 찾았다. 컨트랙은 이 요소를 플러스 알파로 그려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재무 쪽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이 해놨는데 그냥 보라는 얘기죠. 업종에 따라 차이가 또 있어요. 어떤 업종은 PER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업종은 PEGR이 중요하기도 해요. 따라서 컨트랙은 업종에 따라 AI를 통한 학습을 통해서 지표의 최적의 가중치를 추적하는 거예요. 일반 개인은 못해요. 그러면 한국 주식 봤으니까 미국 주식 한번 볼까요? 미국 주식에 대한 우리나라 지금 서학개미라고 해도 잘하지 못하잖아. 대충 이름만 알고 제일 핫한 거 테슬라 봅시다. 테슬라. 차트는 안 본다고 했죠? 진단만 볼게요. 재무처. 종합진단. 오, 테슬라는 좋네요. 아까 포스코 홀딩스와 틀리게 재무 상태만 중간이고 나머지는 예상 실적 다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 좋은 것처럼 나왔지만 이것도 업종 평균을 다 뛰어넘네요. 몇 개만 요거 뭐 PBR, PBR, PSR만 나왔고 표로 보면 PBR하고 PSR이 과대 고평가됐어요. 그렇죠? 평균보다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고평가됐어요. 절대평가에 보면 PER은 0에서 1 사이라서 PBR이 0에서 1 사이라서 적합한 수치지만 PGR 대비 PER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수렴한다는 건 괜찮지만 35라고 하면 그렇죠? PGR이 35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수치는 아니에요. 무조건 높다고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PGR이 뭔데요? 신생업자나 성장성이 큰 기업들은 PER이 좋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PER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PGR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PER은 다시 적을수록 좋은 수치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이고 주식 발행수가 10,000개면 A 기업 주식은 한 주당 10,000개면서 A 기업 주식이 한 주당 100원을 벌었어. 그러면 A 기업의 주식은 100원이 적당하다고 하는 게 가정이에요. PER에. 그런데 이 기업의 주가는 150이면 PER 계산해보면 150 나누기 100, 그러면 1.5. 이렇게 돼서 당연히 PER은 낮을수록 좋은 수치가 된 거죠. PER의 한계는 성장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건데, 그래서 단기 순이익 성장률을 고려해서 PEGR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PER만 보면 재미있는 게 테슬라는 성장 후에 지금까지 14년 동안 평균이 PER이 110쯤 돼요. 핫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재무에서 재무정보 보면 어때요? 똑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상. 예상치 좋죠, 다. 근데 영업이익이 2023년하고 2024년은 별 좋지가 않아요. 여기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향후로는 좋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정받는 구간이죠. 말 그대로. 자, 하나 더 볼까요? 핫한 거 뭐 있지? 엔비디아. 똑같이 따라가 볼게요. 얘는 완전 좋네요. 예상 실적은. 재무는 뭐, 조금 안 좋다고요. 조금 안 좋은데. 예상 실적은 거의 뭐, 만점. 그죠? 만점. 다시 아까 봤던 거 똑같이 따라가는 것도. PEGR도 굉장히 크네요. 그죠? 높죠? 평균보다. 대부분 것들은 낮은데 뭐 PER 낮고 PBR 낮고 PSR 낮고 다 낮은데 ROE 자기 자본이 익률하고 PEGR 수익 성장 계속 나오죠? 얘가 좋네요. 얘는 확실하게 엔비디아는. 그리고 이제 외국 저기 잘하시는 고수 오빠들 중에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PEGR를 좋아해요. ROE는 누가 좋아할까요? 버핏 오빠. 버핏 오빠는 ROE를 좋아해요. 표로 한번 또 볼까요? 버핏 오빠 좋아하는 ROE. 86.68. 어머나 엄청 높은 거예요. 버핏 오빠가 3년간 ROE가 15% 이상이면 좋은 기업이라고 이런 주식은 사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오빠가 15%만 돼도 산다는데 엔비디아는 86%야. 엔비디아 좋네요. 미래 전망 또 봐야지요. 그죠?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재무 누르고 재무정보 누르고 재무정보 그러면 3년치 계속 나오죠. 끝장이에요. 끝장. The end. 영업이익이 좀 붙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요? 엔비디아 좋죠. 많은 정보들을 보고 헷갈릴 것 같지만 제가 지금 3개의 종목을 이렇게 따라가서 봤잖아요. 이 순서로 따라가 보시면 대략, 뭔 대략. 이것만 봐도 한눈에 좋은 기업 아니면 중간 기업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 지금 똑같이 따라가 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에 대한 정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 컨트랙 쪽에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거기다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친절한 이사님들이 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계속 주식 원시인을 할 거예요. 톡사피엔스로 진화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재무 분석은 읽을 줄만 알면 되죠. 자기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말고. 오케이, 여기까지.